인체의 기둥인 척추 건강은 고령화 시대를 건강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80% 정도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척추 질환을 경험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이게 되게 아프면 옆으로 들어도 못하고 다리 자다가 지가 나고 잠도 못 자고 막 목이 이렇게 빠진 것처럼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목을 뒤로 제끼면 굉장히 아팠어요, 뒤에가. 우리 몸의 중심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 장년층과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잘못된 자세나 생활습관,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손상으로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척추 질환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척추 질환과 그 치료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은 크게 퇴행성하고 외상성으로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척추 질환의 대부분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크게 디스크 질환과 그다음에 협착증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디스크 질환 중에 제일 흔한 것이 디스크 탈출증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우리 달아있는 타이어가 터지듯이 달아있는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을 디스크 탈출증이라 그러고 신경이 가는 것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좁아져서 그 좁아진 거에 의해서 증상이 생기는 것을 척추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척추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약간 환자분들이 타고났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자세라든지 잘못된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과도하게 허리를 쓰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허리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일단 다리 쪽에 하지 통증이나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그다음에 이것이 목 쪽에 생기는 경우는 팔 쪽에 방사통이나 경추통, 심한 경우는 팔다리 마비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로 척추 질환 역시 초기, 중기, 말기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같은 경우는 간단한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주사치료 같은 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중기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척추 시술이나 다른 치료들을 고려할 수 있고 시술이나 보존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지 얼굴이 밝지 못한 석종근 아버님은 함양에서 이곳까지 허리 수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무척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부산까지 오게 된 그의 사연이 궁금해집니다. 내가 여기 살다가 함양에 이사를 가고 이사 간 지가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앞전에 한 2년 전에 다리 수술을 받아갖고 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요번에는 또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잠을 못 자기는 자다 보면 막 다리에 지가 나고 그러니 이제 병원에 뭐 다른 데도 몇 번 이제 주사 맞을 병이 갔는데 그래갖고 안 된다 해갖고 큰 병원에 가라 하고 그래 이제 내가 봤던 데를 내려오니까 저 원장님이 좋은 데 소개시킨다 그러면 내가 요번에 원장님을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게 됐습니다. 이게 되게 아프면 옆으로 들어도 못하고 다리 자다가 지가 나고 안 되면 지가 나고 막 나 앉아도 잠도 못 자고 막 자다가 앉아가고 막 내가 주물러도 안 되는 기라. 나는 기대가 지금 크죠. 아이고 뭐 이래 아빠 살다가 수술하면 안 괜찮겠나 싶어갖고 지금 기대가 큰 거예요. 마음이 홀가분하지 이제 수술하려고 하니까. 아유 예. 아이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죠? 예. 아유 배 많이 고프시죠? 네. 차방이 좋지 않습니까? 예. 좀 이따가 저희 해결할 거고
4번, 5번은 협착증하고 뼈가 어긋나 있어서 거기는 나사못 박는 유압술을 할 거고요. 3번, 4번은 협착증만 심해서 그 신경만 트는 감압술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은 2시간 반 전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다 해결해 드릴 거고 뭐 고정해 놓고 관리만 잘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알겠지? 다리 증상은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술방에서 뵙겠습니다. 예. 석종근 환자는 하지 방사통이 있으시면서 걸을 때 다리가 터질 듯한 통증이 있으셔서 오래 못 걷고 채 5분 가다가 쉬어야 되는 통증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집 근처의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수차례 통증 주사를 맞았지만 크게 호전이 없어서 6개월 동안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하여서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이 요추 4번과 5번이 뼈가 어긋나 있는 전방 전이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뼈가 어긋나면 뼈가 놀기 때문에 이쪽으로 협착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찍은 MRI를 보게 되면은 뼈가 어긋나 있는 4번, 5번이 이쪽에 앞쪽에 디스크와 뒤쪽에 인대들이 두꺼워져서 신경이 많이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아랫마디처럼 뼈가 어긋나 있지 않지만은 뒤쪽으로 디스크와 뒤쪽에 인대들이 두꺼워져서 협착증의 확인이 됩니다. 수술 전 혈압을 재며 마지막 점검을 받는 석종근 아버님. 지금까지 받은 여러 가지 치료가 효과가 없어 드디어 오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에는 통증 없이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은 요추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4번, 5번 엑스레이에서는 뼈가 어긋나 있는 전이증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MRI에서 4번, 5번에 뼈가 어긋나 있으면서 앞쪽에 디스크와 뒤쪽 인대가 두꺼워진 협착증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 3번, 4번 같은 경우는 뼈는 어긋나 있지 않지만 협착증이 심한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협착증만 있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뒤쪽에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물을 제거하는 감압술을 시행을 할 거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는 협착증뿐만 아니라 뼈가 어긋나 있는 전이증이 있기 때문에 감압술을 시행하고 안에 디스크를 다 이제 끄집어내고 인조뼈를 넣고 4번, 5번을 고정하는 유압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하는데요. 이 수술은 허리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어 한쪽에는 내시경 카메라로 시야를 확보하고 다른 한쪽에는 수술 도구를 삽입해 고배율 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두꺼워진 인대와 뼈 일부를 제거해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작은 구멍만으로 수술이 진행돼 출혈도 적고 흉터도 작을 뿐 아니라 입원과 회복 기간이 짧아 일상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추 4번, 5번 전이증과 협착증은 감압술과 유압술을 하여서 고정을 하였고 3번, 4번 협착증은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이용해서 안전하게 감압술과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환자분 증상도 많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아마 수술 전에 오래 못 걷고 통증이 심하셨는데 통증도 많이 호전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술 직후에는 허리를 숙이거나 양반다리에서 앉거나 허리에 무리가 닿는 행동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뒤부터는 일반적인 근력 운동과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근력을 높이고 바른 자세를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지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한 척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외래에서 정기적인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유압술 같은 경우는 뼈가 완전히 붙어야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는 골다공증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볼 거고요. 결국에는 바른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 교육과 도수 치료를 통하여서 계속 교육을 할 것입니다. 나는 뭐 어차피 촌에 가야 되니까 배도 배야 되고 뭐 어질러 놔놓고 일 내려와신 게 집에서 뭐 마누라도 이어 살고 내 혼자 올라가 있는데 그리 놔놓고 하신 게 지금 애가 터지지 나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김승 아버님은 3개월 전 협착증 수술을 받은 환자인데요. 수술하기 전에는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건강해 보입니다.
자다가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발을 이렇게 바닥에 딱 디딜라니까 발에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그냥 앞으로 그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일어나니까 발에 없던 힘이 또 갑작스레 생겨져서 또 딛고 일어서기가 가능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 낙동강변을 좀 걷는다고 직원들하고 같이 걷는데 한 100보 정도 걷다가 거기서 또 쓰러졌어요. 이런 것이 이제 한 보름 동안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의자에 조금 앉았다가 일어난다든지 목이 이렇게 빠진 것처럼 쭉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목을 뒤로 제끼면 굉장히 아팠어요, 뒤가. 목에 대한 걸 이제 운동력 이제 부족인 줄 알고 운동만 열심히 한 거예요. 회장님 예, 잘 예,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좀 어떠십니까? 팔하고 예, 다리에는 힘은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셨고. 많이 생겼는데 예, 새끼손가락 얘기하고 여기가 약간 아직도 좀 짜릿짜릿하거든요. 예. 시간이 좀 걸릴 건데 목에서 멀어서 회복되는 것도 시간 걸릴 건데 차츰차츰 좋아지실 겁니다. 예. 요게 실제 정상신경이고 요게 이제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물 쿠션이라 보면 됩니다. 물 쿠션인데 지금 보시면 수술 전에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이 시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팔, 다리 힘이 빠지고 걸음걸이가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신경이 이렇게 많이 펴진 겁니다. 하고 신경 나가는 구멍도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 펴져 있습니다. 5번, 6번이 제일 심했고 그 6번, 7번 같은 경우는 왼쪽에 신경 나가는 구멍이 또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요놈 때문이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신경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목에 제일 안 좋은 5번, 6번하고 6번, 7번 두 부위를 내시경으로 뒤쪽에 이제 근육이랑 관절 이런 걸 다 보존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허리도 병이 있으셨거든요. 2번, 3번 많이 달아 있고 뭐 3번, 4번, 4번, 5번도 다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번, 3번을 신경을 이렇게 이제 튀어놨습니다. 내시경으로 우리가 해결했기 때문에 하루에 다 수술을 할 수 있었고 회장님 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잘 하시고 해가지고 비교적 빨리 회복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살려줬으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감사합니다. 없네요. 예. 김승 환자분 같은 경우는 평소에 상하지 방사통이 동반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동반이 되었지만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셨던 환자인데 내원하기 몇 달 전부터 상하지에 힘이 빠지고 계속 넘어지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경추 사진부터 먼저 보면은 경추 5번, 6번에 심한 협착증과 신경이 변성된 척수병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상하지에 힘이 빠지셨던 것 같고 이 병변에 대해서 경추 감압술을 내시경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요추 같은 경우도 협착증이 심했기 때문에 같이 시행을 하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도 하시고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추와 요추 수술을 하루에 한 번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경추 수술 이후에 많이 좁아져 있던 5번, 6번의 신경이 많이 감압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마디 6번, 7번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이 많이 좁아져 있는 추간공 협착증이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으로 감압을 해서 방사통이 많이 호전됐던 케이스입니다. 경추 수술을 하고 동시에 요추 수술을 같이 시행을 하였고 요추 2번, 3번에 이렇게 협착증이 많이 심해서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감압술 이후에 요추 신경이 감압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번, 3번이 많이 좁아져 있었는데 수술 이후에 2번, 3번 신경이 많이 풀려서 안에 있는 신경근들이 보이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추간공 협착증은 밀려나온 디스크와 불필요하게 자라난 뼈 조직, 두꺼워진 인대 등에 의해 추간공이 좁아지면서 눌려있는 신경가지에 염증이 생겨 한쪽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은 요추 같은 경우는 이래 중간에 있는 중심신경이 있고 각각 신경 나가는 구멍으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이렇게 각 마디마다 빠지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신경이 눌리면은
일반적인 요추 협착증이고, 신경 나가는 곳에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리면은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양방향 내시경 척추 수술은 척추에 2개의 구멍을 뚫어서 한쪽에는 기구가 들어가고 한쪽에는 렌즈가 들어가서 자유로운 움직임 하에 척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일반적인 척추 유압술을 이렇게 근육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되지만,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근육과 인대를 보존하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반적인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 확대된 시야에서 깨끗한 시야에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합병증 적게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적응증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 많은 적응증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적고 수혈도 하지 않아도 되며 합병증이 적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라든지 동반단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수술 끝내고 수술대에서 방광위원장이 내려와서 서라 그런단 말이에요. 부축도 안 해주고 서라 한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서면 되느냐 하고 한 2번 물었어요. 서시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탁 섰는데 네 발로 걸어서 내가 병동에 내 방에 가서 들어누웠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신기한 거예요. 목을 이제 조금씩 움직여봐도 괜찮고, 허리 운동을 해도 괜찮고, 열심히 운동하고 또 열심히 살고,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 그렇게 이제 이만큼 회복됐다는 거는 하늘이 도와준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척추 수술을 하였다고 해서 척추 질환의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희가 충치 치료를 하면은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되고 스케일링을 해야 되듯이 척추 수술 역시 하고 나서 자세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야지만 재발이 안 되고 건강한 척추를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 허리를 잘 펴시고 운동도 적당한 운동을 하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척추 질환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나이의 많고 적음보다는 기저질환이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미래 맞이하는 건 어떨까요?